비유를 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거는 이거 하나를 딱 두고 요거 하나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어떻고 이걸 전체 다뤄보는 거죠. 고객들 전체 다에게 이거를 갖다가 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브랜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많이 바라본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브랜드 캐년이라고 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마다 다 원하는 게 틀리고 되게 다양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걸 방관하고 브랜드를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비유를 브랜드 캐년이라는 용어로 비유를 해요,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브랜드를 바라볼 때도 미시적인 부분에서 그 전략을 짜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고객들과 접점이 되는 부분, 기업에서 물건을 팔 때 그 직접 고객들을 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일깨워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객은 어떤 식으로 고객 경험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선입견이 있어요. 뭐 광고나 이런 거 보잖아요. 아니면 주위 친구한테 얘기 듣는다든가 야 어떤 거 상품 사는데 어떻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되게 거기는 독점적이고 뭔가 너무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만 받고 밝히는 이런 기업이라서 예전에 이런 인식이 되게 팽배했었잖아요. 그런 거는 선입견이겠죠.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물건을 살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윈도우를 사러 갔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이 기업 막 그냥 되게 막 돈만 밝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런 인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틀어지는 거죠. 되게 나쁜 인식을 갖고 가니까는 나쁜 것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고객 경험을 벌써 안 좋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고객과 이제 기업이 이제 서로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시장에서 서로 이게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게 되면 고객은 반응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처음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나쁜 기업이잖아요. 나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식의 기대를 갖고 이미지나 기업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측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기업 측에서도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고객 경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매장이나 점포나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이제 관찰하게 돼요. 고객이 딱 매장에 들어가서 관찰하게 됩니다.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매장에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옆에 꽃이 놓여 있는데도 그걸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객이. 그게 안 보고 옆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그걸 딱 보고 나서 여기 파리 날아다니면 되게 좀 불편한 곳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고객이 봤나도 되게 중요해요. 기업은 꽃을 보길 원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딱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좋다 나쁘다가 되죠. 이 기업 나 좋더라. 나쁘더라. 딱 되죠. 이거 좋다. 여기만 가면은 방방 뛰고 싶다 이렇게 좋게 될 수도 있고 여기만 가면 울고 싶고 막. 근데 이런 과정들이 서비스랑은 좀 많이 상관이 있잖아요. 상품이나 서비스랑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선입견의 영역이죠. 이러고 나서 딱 나와서 다 상품 구매하고 어떤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되게 독점적 이런 줄 알았는데 갔더니 되게 친절하게 하고 막 가격도 깎아주고 한 거예요.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느라 이게 윈도우가 비싼 거구나. 이거 알고 보니 괜찮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선입견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나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좋게 만약에 경험했다고 하면은 선입견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쁜 줄 알았는데 서비스도 좋고 괜찮더라. 선입견이 바뀌어서 이게 좋은 기억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좋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딱 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에 갔을 때 되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거 아니에요.
지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기업과의 어떤 감성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아, 이 기업 왠지 많이 자주 찾다 보면은 되게 친근하기도 하고 이 기업에만 이제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성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나쁘면 물론 이런 게 안 생기겠죠. 갔더니 되게 나쁘더라면. 근데 이 감성적 유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자주 찾게 되니까, 그렇게 기업이나 매장의 물건이나 자주 찾게 되니까는 이 감성적 유대감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느끼는 게 참 상품이나 서비스랑은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소비자가 되게 많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비자가 물건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나 어떤 상품 같은 그 자체의 성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막 제품 좋으면 되지, 서비스 좋으면 되지, 이게 일단 최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기업에서는 다뤄야 할 것이냐. 그래서 다뤄야 할 분야가 일단 넓이라고 나와요. 넓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입견부터 반응이 나올 때까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가지게 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 판매 전부터 이제 끝까지의 단계, 그 중에 얼마나 고객경험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전에 어떤, 보통 이제 그 물건을 사기 전이랑 광고 같은 거겠죠. 광고 같은 거.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이제 직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매장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죠. 여기 이 관계에 모두 다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고 있는 거고, 그 접점 하나하나마다 관리가 필요하겠죠. 고객이 어떤 경험을 느낄지를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가,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